보통 이 투자자들이 토지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시세 차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매매를 통한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 요즘에는 이 매매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연금처럼 받아볼 수 있는 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 부동산 사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시세 차익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상가를 사서 월세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토지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상가가 아니더라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월 월세로 갚고 노후에 연금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투자의 목적에서 보시면은 가장 큰 목적이 일단 시세 차익이겠죠. 요즘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부 투자해서 굉장히 그 수익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전세 안고 사시는 분들 또 갭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가 보통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리스크가 강합니다. 환금성은 또 뛰어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수익적인 부분이고요. 또 굉장히 그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임대료죠. 임대료가 매월 잘 나가고 또 매해 월세를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고가이고요. 또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거나 상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는 적은 그래도 수익률이 좀 적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타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정도가 시세 차익과 임대료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시세 차익과 안정적인 임대료는 고가의 부동산인데요. 뭐 몇 억씩 혹은 뭐 몇십억씩 투자해서 매월 월세 나는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들 상위 5% 정도 되는 수익이 좀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자금력이 되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적은 금액과 안정적인 임대료 또한 경쟁력을 갖춰서 임대료가 매월 나오고 임차인들이 이렇게 교체가 없이 계속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노후에 연금 받는 부동산 과연 없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역시 투자 방식의 변화와 트렌드 분석과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 방식은 기존에 상권이 좋은 지역에 상가 건물을 매입을 하시려면 큰 돈이 들어가고요. 또한 트렌드가 틀립니다. 기존에 2대 상권이나 한 30년 전에 상권 가치가 굉장히 높고 또한 건물의 가격대가 높았던 그러한 지역이 30년 후에는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요. 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임차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 나가면서 상권이 죽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렌드에 대한 분석 또한 정보죠.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현 정부에서 규제가 완화돼서 향후 지속적으로 임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 요즘 부동산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부분 중에 하나 매월 연금 받는 부동산 농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받는 부동산, 이 농지연금인데요. 수익성 예시 보시면은 농지은행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익성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58년생이죠. 58년 개띠죠. 이 중에서 지금 한 평수로는 이렇게 공시지가 평가율로 하고 단위는 평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5만 원의 면적이 1000평 정도 됐었을 때 실제 5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농지 가격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 5천만 원을 갖고 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망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현재 그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가격표가 나왔고요.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간형에 대해서 보면은 5년 동안 80만 원, 10년 동안은 40,
15년 동안 3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가입 가능한 연령이 있습니다. 5년형은 78세, 10년은 73세, 15년 68세 이런 부분들이 연령별로 조금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기준이 되는 가격 자체가 공시지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감정가 대비 공시지가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투자 포인트에서 보시면요. 경매나 MPL 공매를 통해서 투자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감정 가격이나 공시지가보다 매우 저렴한 토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시지가 정도의 토지보다도 가격대보다도 저렴하게만 살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연금을 적은 돈으로 매월 연금을 공시지가만큼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투자 기준은 까다로운데요. 65세 이상의 5년 이상 농업이면서 농지이며 실제 영농. 그래서 실제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요. 60세부터 준비를 하시면 맞습니다. 60세부터 준비를 하셔갖고요. 5년 동안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농사 잔홍 본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남의 힘을 좀 빌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스킬이 필요하긴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부터 준비를 하셔갖고 5년 동안 보유하셔갖고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시면요. 65세 이상이 되셔갖고 매월 연금 받는 보통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 플러스 이렇게 농지연금까지 합하시면은 이제 그 노후를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될 수가 있고요.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매월 월세를 받는 연금형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기간형과 종신형이 있고요. 또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시지가보다 조금 아래에 나온 토지를 매입을 하셔갖고 연금 생활을 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부부 종신지급입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종신형일 경우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요.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사실 토지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농지에서 나오는 소득과 더불어서 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은 수익이 2배 정도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인삼이나 고가의 농작물을 또 심는 방법 혹은 또 태양광 발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농지에서 나오는 소득이 별도로 또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재정 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그래서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은 매월 월세를 받는데 정부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 채무 부족에 대한 미청구. 그래서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결국은 연금 채무 부족액은 미청구한다라는 것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급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입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종신형이고요.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그러는데 이건 나이대 63세에서부터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 70대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기간형이 별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요.
처음에 농지은행에 상담과 신청서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또한 지원 약정 및 해서 월 지급을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토지가 현재는 되지는 않습니다. 농지 중에서 절대 농지라고 해서 경지 정리된 600평 이상에 된 농지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하는데요. 2019년에 이 농지은행을 조금 개량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과 토지, 그래서 토지은행이라고 좀 바꿔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토지은행 제도가 곧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이 토지은행이 되면요, 농지 플러스 빈집 그리고 일반 토지까지 모두 아우르는 현재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토지를 비축해 놨다가 나중에 개발 사업이나 필요할 때 쓰겠다는 게 정부의 방책인데요.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토지를 비축하는 비축은행, 즉 토지은행에 관련돼서 LH공사가 조금 더 이 사업을 규모를 크게 하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정책입니다. 현재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연금을 받는 그러한 제도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빈집과 일반 토지도 이 농지은행, 농지연금을 받는 식의 새로운 정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내가 안 팔리는 토지나 혹은 보유한 토지를 갖고 이런 부분들 정책적인 변화에 조금 귀 기울이신다 그러면은 좀 더 향후에 지금 안 팔리는 토지를 연금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요즘 정책적인 변화를 지금 나오는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